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Chapter 11 지시 대상 찾기 문제입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명사나 명사가 가르치는 거 찾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지시어의 수나 인칭을 잘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근처에 있는 문장도 앞뒤 문장 잘 살펴보면 쉽게 풀 수 있다. 자, 근데 문제가 이제 조금씩 저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단순하게 대명사, 명사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좀 어려운 문구를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그 definition을 네가 찾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다양한 거 어쨌든 근본은 이게 뭘 가르치는지를 찾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68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개의 지문이 있는데, 첫 번째 나온 이 문구죠. 하나의 대상이 아니죠. 그냥 딱 단어 하나 나온 게 아니고 문구가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A, B, C, D 중에서 한번 골라봐라 이런 얘기네요. 자, You'll never get a fair distribution of goods. 당신은 얻지 못할 거래요. A fair distribution of goods. good 하면 어떤 상품인데, 그러니까 재화의 공정한 distribution, 분배를 얘기하는 거죠. 분배를 얻지 못할 거야. 즉, 그게 뭐래요? fair distribution of goods에 대한 설명. 자, 제가 문법 얘기할 때 동격을 나타내는 말들에 주의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독해에 참 많이 도움이 된다. 만약에 fair distribution of goods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or a satisfactory organization of human life 이렇게 동격으로 다시 옆에 걸로 의미를 채워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즉 뭐래요? 인간 생활에 만족스러운 organization 구성, 조직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Until you abolish private property altogether. 언제까지 당신이 그 사적인 재산이죠. 사적인 재산을 전적으로 altogether abolish, 폐지하지, 없앨 때까지는 결코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private property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의견이 확실하게 나와 있죠? 안 좋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장 보시면요. So long as it exists. 자, so long as 요 자체가 접속사죠. 뭐뭐 하는 한, it exists 하는 한, 그것이 존재하는 한. 자, 요런 말이죠. 자, 여기서 it이라는 거는 또 뭘 가르쳐요? 문제 지칭어는 아니지만 또 맞춰볼 수 있겠죠. private property 하는 그 제도, 그게 존재하는 한, the vast majority of the human race, or 또 다시 동격이 나오죠. 자, 먼저 인류의 대다수. or, 즉, the morally superior part of it. 인류의 대다수, 즉, 인류 가운데 도덕적으로 morally하게 superior, 우수한 부분이 will, 자,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고, will inevitably go on laboring under the burden of poverty, hardship, and worry. 자, 이렇게 지금 그 동사로 연결이 되죠. 어떻게 될 거래요? 불가피하게 go on laboring 할 것이다. go on ing 계속해서 뭐뭐 하는 거죠. 계속 노동을 할 거래요. 뭐 아래에서? under the burden of something, something, some. 이게 다 나쁜 거죠. 가난, 그 다음에 궁핍, worry. 이런 짐 아래에서 계속 노동을 해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것과 같은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그럼 여기서 그 줄이 쳐져 있는 부분이 morally superior part of it. 그것의 도덕적으로 우수한 부분. 그게 인류의 대다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야? 불가피하게 계속 노동을 할 사람. 어려운 환경 아래에서. 자, 이렇게 지금 힌트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A, B, C, D 한번 볼게요. A번. Private property assumes that there's nothing wrong with your being rich when your neighbors all around you are poor. 자, 그 private property 제도는 뭐라고 생각한대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대요. 뭐에? You're being rich. 당신이 부자인 것에, you're being rich. 당신이 부자인 것에 상관이 문제가 없다 생각한대요. When your neighbors all around you are poor. 당신 주변의 이웃들 모두가 가난할 때 당신은 부자인 거. 그것에 문제가 없다라고 assume 한다라는 거죠. 자, B번.
자, 이거는 그 인류 가운데 morally superior part of it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가난과 궁핍과 근심 아래에서 노동을 계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네요. 그죠? B번에 When everyone's entitled to get as much for himself as he can. 자, 언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때, 자, entitled to 하면은 그런 자격을 얻는 거예요. All available property, 모든 모든 property, 재산은 is bound to fall. 뭐뭐 하게 됩니다. be bound to 하면은 그렇게 결국은 된다란 소리예요. 뭐뭐 하게 됩니다. fall into the hands of a small minority. 그 작은 소수의 손 안에, 수중에 떨어지게끔 됩니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his means that. 자, 그 말이 뭔 말입니까? everyone else is poor. 그 말은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수중에 떨어지는 거는 작은 그 수의 rich한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은 가난하게 된다. 뭐 이 소리가 되겠죠. 자, D번 보시면요. And wealth will tend to vary in reverse proportion to merit. 그 부라는 것이 뭐뭐할 경향이 있을 것이래요. very 다양하게 될 경향이 있을 것이래요. 뭐에 따라서 in reverse proportion. proportion인데 reverse하게 inverse하게 proportion이라는 거는 반대로 그러니까 반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merit과는 반비례해서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요 말이고요. 자, since 자, 왜요? 자, rich가 부자들이 totally useless greedy character이고 반면에 poor will be simple honest people whose daily work is profitable to the community 할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아까 morally superior part of it은 항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morally superior 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얘는 플러스로 positive로 표현을 하고 상대적으로 돈 많은 rich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greedy하고 useless greedy character라고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럼 뭐만 고르면 돼. poor만 고르면 절대 안 되세요. 아, 이거 가난한 사람 말한 거야 하고 C번 고르면 안 돼요. 여기서는 어떤 개념까지 포함이 있다? 플러스적인 morally superior이라는 개념까지 포함이 돼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야 돼요. 자, 즉 몇 번에 나와 있습니까? D번이죠. Poor will be simple, honest people whose daily work is profitable to the community. 플러스적인 면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D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지칭어는 넘기고 좀 난이도 있어 보이는 거를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제 174페이지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choose the one that refers to an idea different from what anthememe represents. 자, anthemem이란 단어 저도 뭐 생소한 단어예요. 이 여기서 단어가 나왔다라는 거는 여기 설명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그 단어의 개념과 다른 거, different from이라고 나오니까 문제를 잘 읽으셔야겠죠. 그 개념과 다른 거를 골라라. 그러니까 그 설명 중에서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닌 걸 골라라.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럼 보시면 anthemem은 Greek philosopher Aristotle에 의해서 사용됐고요. 자, when in his treatise on rhetoric, 자, 여기서 rhetoric은 수사학인데요. 뭐 수사학이 뭔지 몰라도 뭐 문제는 안 되고 있죠. rhetoric에 대한 논문 treatise에서 이런 말이죠. 자, when he needed a word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컴마로 사이에 껴 있으니까 when he needed a word 그가 한 단어가 필요해. 어떤 단어? To describe how reasoning works informally 하는. 자, 어떻게 그 reasoning이라는 게, 그러니까 추론이겠죠. 추론이 informally 하게, formal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정식, 공식적인 거에 반대니까 그냥 약식 정도로 해볼 수가 있겠죠. 추론이 어떻게 약식으로 작용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할 그런 단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서? 언제? In our everyday arguments에서. 우리의 일상의 논쟁에서.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 일상의 논쟁에 대한 설명. Where we do not necessarily use the mathematically rigid forms of logic. 그게 언제 일상의 일상의 arguments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항상 do not necessarily use 할 필요가 없대요.
mathematically rigid form of logic을, 그러니까 수학적인 엄격한 형태의 그 logic을 항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일상적인 논쟁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그럼 다른 논쟁에서, 일상의 논쟁이 아닌 뭐 전문적인 논쟁에서, 논리에서는, 논쟁 아르규먼트에서는 이런 폼의 logic이 사용된다라는 건데, 그런 게 아니고 일상에서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지금 문장이 나왔고요. 그때 사용되었고요. 자, 다음 문장 보시면 in Greek, 그리스에서 the term, 이러한 용어가, 그러니까 뭐예요? anthemim이라는 용어가 combine 했대요. 합쳤어요. 자, en이라는 거, 여기 into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안을 뜻하는 것과 그 다음에 themus라는 soul을 뜻하는 것을 합쳤어요. 그죠? to suggest the way, 그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 의미를 합쳤다 이런 말이죠. 어떤 방법? That reasoned language is able to produce belief. 이러한 그 way를 제안하기 위해서 뭐 이런 말이죠. 즉, reasoned language, 논리 정연한 language라는 거죠. 논리가 있는 그런 language가 able to produce belief, 믿음을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서 into라는 것과 soul이라는 걸 합친 용어입니다. 뭐 용어에 대한 그냥 용어가 어떻게 나왔다는 그런 배경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Aristotle called the anthemim. 애리스토틀은 anthemim을 substance of proof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anthemim의 지금 설명 맞죠? anthemim을 지금 이 문제 자체는 굉장히 의미는 어려워요. 우리는 anthemim이란 게 뭔지도 모르고 막 논리에 대한 되게 추상적인 내용이 나와서 어렵지만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이해해라라는 게 아니죠. 그거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anthemim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설명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내라, 그거죠. 자, 그러니까 애리스토틀이 anthemim이라는 것을 substance of proof라고 불렀어. 근데 그 substance of proof가 뭐 입증의 본질, 되게 어렵죠, 말이, 용어가. 한국말로 해도 사실 몰라요, 잘, 그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불렀으니까 이거를 설명하는 게 맞네요. anthemim이라는 용어를 설명하는 게 맞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said, 말했습니다. It was the rhetorical version of the logical syllogism이라고. 그것이 rhetorical 하면 아까 그 수사학이라 그랬죠. 수사학적인 version이라고. 뭐에? logical syllogism. 자, 논리적 3단 용법인데 몰라도 괜찮죠. 이것도 3단 용법이란 단어는 진짜 외울 필요도 없는 단어고요. 굳이 그냥 어떤 개념이라고, 내가 몰랐던 어떤 개념의 뭐라고 나왔죠? rhetorical version이다. 그냥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the ideas we argue rhetorically. 우리가 수사학적으로 그렇게 argue하는 생각들은, 아이디어들은 for Aristotle,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are, 그 생각들이 are those, 어떤 것들이래요? that, 어떤 것들이랍니까? are capable of admitting two possibilities 한 거래요. 그러니까 즉, 두 가지 가능성을 허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다. 자, so, 그래서 exist in the realm of the probable rather than the universally true. 자, universally true 한 거보다는 2번이다 이런 말이죠. 개연성의 영역, probable에 대해 영역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뭐가? anthemim이. anthemim에 대한 설명이죠. 그게 이런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다. 뭐 아주 자세히는 철학적인 얘기, 그리고 논리적인 얘기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죠. 자, thus, 그 결과 What makes the anthemim different from the logical syllogism? 그 logical syllogism과 anthemim을 구분하는 거, 구별하는 게 that 이하입니다. 그런 말이죠. Is that in ordinary discourse, the anthemim contains, 자, 그 일상적인 discourse에서는 담론이란 말이에요. 일상적인 담론에서는 anthemim이 contain합니다. 뭐를? 자, 역시 anthemim이 contain 하니까 anthemim 설명 맞네요. 그게 뭐 일상적인 담론이든 뭐든 statements that are contingent rather than universally true. 아까랑 비슷하게 보편적인 진리가 아닌 어떤 statement that are contingent. 자, 이러한 스테이트먼트를, 자, contingent 하면은요, 뭔가 우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연적인, 우발적인 그런 진술을 포함합니다. 즉, 이거는 anthemim에 대한 설명이 또 맞아요. 자, 그 다음에 it does not have to assert. 여기서 알려주네요, 답을. does not have to assert래요.
이것은 뭐뭐를 주장할 assert 다음에 나오는 4번을 주장할 필요가 없대요. assert 할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anthem이 아니라고 지금 떡하니 알려주고 있죠. all of the underlying premises. 자, 즉 여기서는 사실 이거를 안 읽고도 풀 수 있어요. 그죠? 안 읽고도 풀 수는 있는데 assert 하는 게 아니다 하니까 4번이 아니구나 라고 풀 수 있는데 한번 봅시다. all of the underlying premises of the reasoning. 자, reasoning이 아까 추리라고 했죠. 그 추리의 underlying premises, 기본적인 전제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전제 모두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which are understood, 그 이해되는 것들 중에서 그 추리의 기본적인 전제를 모두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and its validity, 이것의 유효성이 뭐에 근거해 있습니까? is based on making reasonable connections. 자, 뭐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뭔가를 만드는데 합리적인 커넥션을 연결을 만드는데 뭐에 대한 for the audience rather than strictly valid inferences. 철저하게 타당한 추론이라기보다는 for the reasonable connections for the audience를 만드는데 더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즉 합리적을 청자를 위한 합리적을 연결성을 만드는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도 여기에 전공자가 아니라 되게 어려운 말 한다는 느낌이 딱 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라는 게 아니고 엔시밈의 정의가 아닌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문제는 쉽게 4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5번이 맞는 이유는 its validity is based on 한다고 했으니까 based on 한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라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맞겠죠. 자, 엔시밈은요 생략 추리법이라는 용어예요. 생략 추리법. 역시 몰라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자, 4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볼게요. 자, 6번 보시면 178쪽입니다. 자, 6번에 1910년에 브랜치 리키라는 사람이, 자, 여기 보면 사람 이름이에요. 자, 답이 맨 밑에 The unwanted guest라는 사람을 고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하나하나 다 체크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일단 브랜치 리키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was a coach. 이 사람은 코치다 생각하시고 The team went to the South Bend, Indiana for a game. 자, 게임 때문에 거기 갔고 The hotel management registered the coach and the team but refused to assign a room to a black player named Charlie Thomas. 찰리 토머스는 누구예요? 흑인 농구 선수. 농구 맞았나요 아까? 제가 그냥 농구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어쨌든 그 팀에서 그 선수인데 그 찰리 토머스는 흑인 선수라서 거절당했다라고 지금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In those days, college ball had a few black players. 여기서는 근데 야구네요. 그죠? 농구가 아니었네요. 대학 야구에는 흑인 선수들이 조금 있었어요. Mr. Ricky took the manager aside. 그래서 옆으로 데려가서 said he would move the entire team to another hotel unless the black athlete was accepted. 그래서 흑인 선수 안 받아주면 다른 데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The threat was a bluff. 자, 그 협박은, 이 협박이 뭐였어요? 나 다른 데로 갈 거야 라는 거를 협박이라고 지금 또 패러프레이징 한 거예요. 그죠? 그 협박이 bluff였습니다. 자, bluff가 뭔지 한번 맞춰볼게요. Because he knew the other hotels also would have refused accommodations to a black man. 이미 알았어요. 다른 호텔도 역시 거부할 거라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bluff는 그냥 허세 같은 게 되겠죠? 자, 그게 허세였다. 자, while the hotel managers thinking about the threat, Mr. Ricky came up with a compromise. 그래서 고민할 때, 자, come up with 어떤 거를 생각한 거예요. 생각해서 제안한 거예요. 자, 그래서 compromise 타협안을 제시를 했어요. He suggested a cot, 방에 간이 침대를 놓도록 제안하고, which he would share with the unwanted guest. 자, 원치 않는 손님과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간이 침대 이런 거죠. 자, 뒤에 which로 관계대명사로 연결이 됐고, 그럼 그 원치 간이 침대를 굳이 써야 하는 사람은 누구냐? 흑인이죠. 여기서 unwanted guest는 아까 refuse 당한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누굽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읽어야 나오네요. 그죠? 자, hotel manager wasn't happy about the idea but he gave in. 자, give in 하다라는 거는 받아들였다. 여기서는 항복하다, 굴복하다니까 받아들였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를 고르면 될까요? 찰리 토머스라는 이름을 고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지칭하는 것까지 골라봤는데요. 우리가 오늘 한 거는 간단한 지칭이라기보다 조금 복잡하게 꼬아놓은 지칭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연습을 해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